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과 관계망마저 마비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라고 모두 허탈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1대 29대 300의 법칙, 즉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형 사고가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가 29건, 징후는 300건이 일어난다는 하인리 법칙이 여실히 맞아떨어진 불행한 상황입니다. 2014년 아프리카의 최빈국 기니의 한 마을에서 2살배기 남자아이가 고열과 설사, 구토에 시달리다가 숨졌습니다. 바로 기니발 에볼라 장거리 시작이었습니다. 기니 감염자 3,787명 중 2,52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볼라의 슈퍼 전파지는 이 마을의 병원이었습니다. 2016년 시베리아에서도 75년 만에 단저병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년 전 단저균에 죽은 술록들이 영구동토층에 묻혀 있다가 이상고온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음으로써 단저균 포자가 지면 위로 노출된 결과였습니다. 단저병의 발병은 이상고온 즉 폭염이 원인이었고 에볼라의 주범은 가뭄이었습니다. 벌목으로 황폐해진 기니는 수년간 가뭄에 시달렸는데 사람들은 먹거리를 찾아 야생동물을 사냥했고 그 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켰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주범으로 박쥐를 지목합니다. 박쥐의 서식지가 침범해 개발하면서 박쥐와 인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박쥐가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에서 우연히 재조합이 일어나 사람에게 감염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감염병의 원인을 숙주인 박쥐나 야생동물로 지목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개발, 환경 파괴가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즉 주범은 인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착용하는 일회용 마스크는 주로 가는 실 형태의 플라스틱 소재 필터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 달에만 최대 6천만 장이 버려지고 있다고 추산됩니다. 거기다 비대면 사회생활 중에 발생하는 배달용 음식 플라스틱 용기와 늘어난 택배로 인한 쓰레기 배출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대기와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사태 속에서 인류와 지구의 치명적인 재앙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성찰이나 반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과 실천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러한 다급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경남도는 과연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당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9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 주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9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 하락과 저유가로 인한 재활용 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 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 단계에서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 포장재 관리 기준 신설, 일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여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배출 수거 단계에서는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 중단 거부 상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별 재활용 단계에서는 공공 선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 선별 설비 현대화 지원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 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하여 폐기물 처리, 재활용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처리 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 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하여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하고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 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친 소각제만 매립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매립량을 줄이고 증가되는 소각률을 자원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전국적으로 발생해온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가 체육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연계하고 소각열 해소 및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실행 단계 옮기기까지 법률적으로 개정이나 제정이나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다급하게 절실하다 보니까 이러한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주요 내용 생산에서 소비 과정까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2024년도까지 그다음에 공공책임, 수거를 공공인재 책임으로 전환한다. 네. 그리고 재활용품의 의무 사용을 도입을 하겠다. 맞죠? 예.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을 한 업체에게 인센티브도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발생지, 강력시도 간에 이제 이동 안 한다. 예. 발생지의 어떤 책임 원칙을 하겠다, 확립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여기 모든 내용 다 중요합니다. 맞죠? 꼭 실천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수거 단계의 공공관리 강화와 그 다음에 처리 단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폐기물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그 민간 수거업체의 수거 중단이라든지 거부 사태가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수거 단계 공공관리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발생지 책임 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거부터 예. 모든 폐기물 수거부터 처리까지 이제는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 책임이 수거하고 그 지역에서 처리까지 책임진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예,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요 등으로 이제 금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예, 중국에도 이제 우리나라 보내지 말라 이러고 있는데 또 우리 보면 공동주택 내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런 것도 간간히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도내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나요? 수거 거부.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에 그 폐비닐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거 중단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도 양산시 일부 공동주택에서 민간업체가 수거 계약 변경을 하자든지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폐기물 수거와 처리 책무는 이제는 지방 정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이제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간 수거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공공 책임 수거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안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경남도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준비를 다 갖추고 있나요? 많이 부족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 그 계획에 2024년까지.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도내에 공공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현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방법은 이제 공공에서 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공공민간 병행 수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서는 공공선별장에서 공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이제 공공수거와 민간수거를 병행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동주택 2,753개소 중에서 32%인 891개소가 민간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간 수거 업체가 이제 32%나 되는데 이걸 점점 이제 2024년도까지입니까? 예, 2024년까지. 예, 2024년도까지 이제 민간 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 공공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수거는 민간이 하더라도 그 계약 주체가 이제 공공 동동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국장님 2024년까지 이제 수거 체계 공공 관리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단계별로 추진 계획은 지금 세우고 계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는 기존 공동주택과 이제 수거업체 간의 자율계약에 의한 수거를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어 가지고 시장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책임 수거로 2024년까지 전환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침은 결정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아직 지자체에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기존 수거업체 영업권이라든지 그다음 공동주택 이익 보장 방안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분리 배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관리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책임수고 공공관리 전환에 대비해서 원활한 수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 지자체와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분리배출도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강력시도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력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2018년도 기준인 자료입니다. 2019년도에는 40만 톤이 이제 그 매립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2018년보다 19년도가 13만 톤이 더 늘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올해는 좀 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더 늘었겠죠. 올해 20년도에는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18년도 자료에 26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개가 늘어서 27개소가 되어 있고요. 이미 저 전체적인 기 매립량하고 잔여 매립량을 보시면 향후 한 20년 정도 되면 전체 총 매립량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발생지 책임 원칙 강력시도에 이제 적용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이 처리를 하게 되면 페널티도 받지 않습니까? 예, 페널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2030년도에 생활 쓰레기 이제 직매립 금지로 그렇습니다. 예, 정하고 있죠. 그러면 소각 이후에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지 고갈에 대한 부담은 그나마 좀 줄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이 시군별로 재활용이 30%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가 10%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쓰레기 이런 거로 인해서 경남 전체 쓰레기 양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폐기물들을 어찌 보면 제대로 이제 분리 배출하지 않고 재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매립이나 소각으로 보내지는 이런 폐기물량이 계속 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재 우리 도내 매립시설 현황으로 2020년부터 발생지 책임원칙 추진에 무리가 없겠나요?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늘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소각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매립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소각 시설은 저희들이 연간 46만 6천 톤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39만 3천 톤을 처리하고 있어 16%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진주, 하동, 합천이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김해, 밀양, 사천, 거창이 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까 26개소 매립시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는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성인 규모가 2,636만 3천 세제곱미터인데 현재 매립시설로 조성된 면적은 1,853만 평방미터로 현재로서는 발생기 책임 추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10개 시군에서 매립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시군에서 늘어난 예. 올해도 이제 올해 부쩍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소각 처리 못 해가지고 시군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양이 더 늘고 있거든요. 시군의 그럼 자원순환 시설 이게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예, 부족하지 지금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제 그 생활 폐기물은 위탁하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각 시설이 없는 곳이 진주시하고 남해군하고 어령군인데 현재 진주시는 전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각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신설 계획하고 있고 남해군은 지금 하동남해 강력 소각 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령군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 아니고 부산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 이제 못하게 되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난장 그렇죠. 좀 그것도 이제 경남으로 예, 가져와야 그런 돼요.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좀 어령은 별도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장님 그 2018년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 기본법 예. 이 기본법에 의해서 시군별 폐기물 처리 분담금 지금 납부하고 있죠. 예, 알고 예. 계시죠? 예. 목적은 어떻습니까? 납부하는 목적. 자원순환 부담금 목적요? 예. 시군별 폐기물 처리 분담금 납부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장님 모르시나요?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게 그 예. 목적은 이래요. 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쨌든 그 양을 줄이라는 거죠. 예. 양을 줄이라는 차원이고 징수된 분담금은 자원순환 시설 확충과 자원순환 산업 육성을 하는 데 투입을 하고 특히 분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하여 자원순환 시설이나 이런 걸 촉진하는 데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제시는 작년에 7억, 올해 8억 이렇게 납부하고 있다면 그게 총 배출량 곱하기 이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경남 전체 18개 시군 봤을 때 이게 여기 대한 그 처리 분담금이 한 100억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국장님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폐기물 순환 부담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현재 못했습니다. 목적은 이렇게 나와 예. 있어서 예. 시군에 부족한 그 자원 그 순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확대해 나가고 어차피 우리 그 지역에서 이거를 그 수거하고 처리를 한다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분담금에 대한 그 사용 계획은 앞으로 좀 잘 세워서 시군에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좀 더 세부적으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도내 쓰레기 처리 현황,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그리고 지정 폐기물 이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처리 현황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크게는 이제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 대분류가 되고 이 중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도내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4,569톤인데 이 중 재활용 85.7%, 소각 5.8%, 매립 8.3%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생활 폐기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일일 총 발생량은 3,420톤인데 53.7%가 재활용되고 31.9%가 소각이 되고 14.4%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경우에 일일 총 발생량이 16,363.9톤인데 재활용이 81.7%, 소각이 4.5%, 매립이 13.6%, 해역 배출이 0.2%입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은
일일 발생량이 13,771톤인데 재활용이 99.8%, 소각이 0.1%, 매립 0.1%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 폐기물은 이제 폐유, 폐산 등 인체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인데 일일 총 발생량 1,013.9톤 중에서 재활용이 64.9%, 소각이 15.3%, 매립이 16.0%, 기타 3.8%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떤 자료 보고 계시나요? 저 이거 최근 3년간 도내 폐기물 종류 발생량 요 자료 다 주신 거거든요. 이거 주셨는데 여기 제가 이 자료 통계 자료를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18개 시군에 전체 재활용 85% 맞아요. 맞는데요. 하루 일일 배출하는 게 34,596톤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재활용도 맞는데 여기에서 생활 폐기물 재활용 1일에 1,832톤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생활 폐기물 재활용은 5%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 재활용 625톤 해서 1.9톤이에요. 1.9톤과 5톤 빼면 나머지는 사업장 폐기물인데 사업장 폐기물은 왜 이렇게 재활용이 높냐면 이 폐기물을 걷어서 돈이 되니까 재활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본의원이 보는 게 뭐냐면 생활 폐기물이 하루 이렇게 나오는 양에서 재활용이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통계는 지금 이거 주셨어요, 이거. 저희들 통계를 보면 2018년 통계를 보면 생활 폐기물 13,420.1톤 중에서 재활용이 1,838.1, 53.7%, 소각이 1,090.6, 31.9%, 매립이 491.4, 14.4%. 국장님, 제가 이 자료 계산 빼내느라고요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어쨌든 그 생활 폐기물이나 지정 폐기물 거의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 경남의 현실을 이 통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심각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2018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요. 이 자료 보시면 지금 그 현재 경남에서는 저게 이제 18년도 자료니까요. 밑에 환경부 2018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2019년도 자료에는 22개입니다. 5개가 더 늘어난 거죠. 2019년도 현황 자료에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5개 더 늘은 거 맞습니까, 국장님? 폐기물 소각 시설이 저희들이 21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예, 국장님, 어쨌든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이 에너지 발생량입니다. 에너지 발생량. 에너지 발생량을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더 주목할 것은 하단에 빨간 표시된 그 에너지 발생량을 킬로와트로 전환했을 때 전력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에너지 발생량이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에너지 발생량이 많습니다. 소각 처리했을 때.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폐기물 소각 시에 발생한 열 에너지들 이거 어떻게 다 사용하고 있나요? 방금 자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을 통한 에너지 발생량이 89만 기가칼로리입니다. 전국 소각 시설 에너지 발생량이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내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폐기물 발생량의 7.3%인 사실에 비춰보면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실적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자체 자가 발전 시설을 통해 27만 5천 기가칼로리는 전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56만 5천 기가칼로리는 주로 온수 열 교환 시설 등을 통해 난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소각열 해수 시설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일부만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 킬로와트로 전환하니까 엄청난 그 전력량이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활용하고 80%는 대기로 방출해요. 이거 심각한 거죠. 네, 아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마다 소각열 이용해가지고 매년 수억 원씩 수익도 없고요.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전기료나 복지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수영장 체육관에도 이 에너지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수십만 가루 나무를 심는 효과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이 소각열 이용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각하고 남은 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소각재. 예. 이게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나오나요? 한 20% 정도 나오는 걸로. 5%도 올리시네. 예, 평균 한 15% 나온다고 하거든요. 15% 나온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플라즈마 활용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를 도입하면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설명 예, 해주실랍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좀 봤는데,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아마 소각로가 아마 1000도씨 정도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2000도씨까지 고온으로 소각이 되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죠. 완전 연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군의 소각 시설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지 있으십니까? 뭐 환경적으로도 기존 소각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뭐 환경적으로 유리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비용 부분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신문으로 보기로는 지금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내년까지 플라즈마 연소융합 소각 반응로를 개발할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입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극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히 검토해 주셔서 지금 점점 이렇게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남겨야 될 부분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준비한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예. 그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입니다. 우리 작년 연말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과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함께 다녀오신 곳인데요. 국장님 아시죠? 여기 어떤 건축물인지 뭐하는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폐기물 에너지 융복합 시설로 세계적으로 하면 가장 유명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열병합 발전소 아마게르바케입니다. 아마게르바케는 건축 공모전을 통해서 아마 덴마크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작품으로 코펜하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 카페는 물론이고 옥상에는 보시는 것처럼 알파인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키 슬로프가 있고 벽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암벽이 있어서 코펜힐이라는 이름으로 애칭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폐기물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존하는 가장 깨끗한 열병합 발전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열병합 발전소는 아무 때나 그렇다고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인구 밀집 지역이나 공단 등에 열원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필터와 정화 기술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톤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은 그 첨단 장비를 통해서 제거하고 에너지까지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국장님 이런 시설을 우리 폐기물 에너지 융봉합 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나요? 지금 도내에서 융복합 시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양산 소각장의 전망타워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북카페 등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양산시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가축 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 시설 및 친환경 쉼터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김해, 하동구는 광역 소각 시설의 폐해를 이용해서 곤충 사육이라든지 건강문화센터, 시설하우스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는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장 시설의 폐열과 바이오가스 전력으로 지렁이를 생산하고 전력은 복지시설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런 융복합 시설이 앞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면 인근의 그 공단이나 주민들한테도 열 에너지를 전환해서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우리 경남에 보니까 소각시설 4개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해볼 그런 그 의지는 없으신가요? 뭐 소규모라도 어떨까요? 근데 지금 현재 요 4군데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뭐 17년, 18년, 1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쉽지 않죠? 예. 사실 뭐 통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변경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기본 설계 예. 변경도 쉽지 않다 이 예. 말씀이죠. 예. 예, 국장님 기본적으로 저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폐기물 우리가 어떻게 더 고민해서 가져갈 것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또 이렇게 좀 검토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은 경남의 2030 온실가스 50% 감축 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단계로 추진할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후 위기가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EU 중심으로 탈탄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탄생으로 탈탄소를 위한 세계적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대표적인 탄소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 위기 극복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생산도 재생에너지로만 하고 공급받는 부품도 재생에너지로만 받겠다는 RE100 동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그룹 8개사가 동참선을 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로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경남형 그린 뉴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8,453만 톤이며 산업 부분이 73%를 차지하고 이중 발전 분야의 배출량이 58%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020만 톤으로 27년 대비 4,333만 톤, 52.4% 감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축 분야는 도내 석탄 화력 발전 시설 14기 중에서 12기를 조기 폐지해서 3,367만 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를 확대해서 342만 톤, 산업과 교통 분야의 탈탄소 전환, 친환경 건축물 확대 등을 통해 724만 톤 감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국가 산단을 해당 풍력 발전 단지 등과 연계해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우선 전환하고 도내 전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뿐만 아니라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확산, 스마트 그린 산업 기반 조성, 친환경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구축 등 모든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감축 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계획 세우고 말은 짓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이게 불편을 감수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4.7% 감소하겠다 이게 목표인데 어쨌든 목표지만 그 국장님 답변 주신 대로 우리 경남은 모든 쓰레기 배출과 수거부터 처리까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행동을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 기후위기에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대재앙 위기를 맞서서 우리 모두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30개국에서 1,500여 개 도시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을 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모든 정책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요. 앞으로 유럽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도 다양하고 초혁신적인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하루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실행하시는데 정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